자기소개부터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부끄러워. 네, 오늘은 유튜브 채널 공찌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미영님을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공치 이미영입니다. 좀 자신감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조곤조곤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우선 미영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공치 이미영입니다. 저는 채널을 일상 브이로그로 올리고 있고요. 간간히 건축학과의 약간 일상 이런 느낌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건축학과 브이로그 채널이 영상이 많던데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또 올릴 계획이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약간 먹방 ASMR도 한번 올려보고 싶고 그냥 저 자체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 마감하면서 촬영한 영상이에요? 네, 중간 마감 있기 전까지 약 한 달 정도를 담아본 건데 바쁘니까 막 길게는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찍어봐야지 하고 영상 찍었던 거. 아이패드로 다 편집을 하시죠? 아이폰으로 그냥 핸드폰으로 편집하고 있어요. 아이폰 모바일로? 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한 핸드폰은 한 2-3시간? 마음 잡고 있어야 좀 빨리 끝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패드로 하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일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항상 PC로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 보면 신기해요. 이번에 졸업작품으로 하시죠? 네. 졸업작품 때 찍은 영상들도 하나 올리신다고요? 네네. 앞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공찌님을 모시게 된 거는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건축학과 이제 졸업하기까지 어떤 커리큘럼이 있었고 각 커리큘럼마다 이미지들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배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려고 나왔거든요. 우선 1학년 1학기부터 5학년 2학기까지 총 10개의 학기가 있는데 각 학기마다 어떤 프로젝트들을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먼저 1학년 1학기 때는 유명한 거장들의 건축물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크게 합니다. 그 전에는 도면 표시법? 도면 작도에 대한 거죠? 네. 그런 거를 먼저 배운 다음에 상호 단면이나 인면 도면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을 조사하기에 앞서 이제 건축가들을 소개를 먼저 하는 시간을 가지고 조사한 것들에 대해서 이 건물에 관심이 있으면 그 건물을 직접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면은 소프트웨어를 잘 다룰 때도 아닌데 어떻게 거장의 건축물을 모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학년 때에 자기 설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의도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잘 만들어진 건축물들을 도면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단면이구나 이런 게 내벽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스케일감을 갖게 되고 좀 더 그럴듯한 건축물을 보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리고 그 건물을 만들기에 모형 재료는 어떤 걸 쓰면 더 좋겠구나 라는 스터디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1학년 때 건축물 만드는 수업이 하나 있거든요. 건축 설계 때 이제 거장의 건축물을 만들어 보는데 제가 그때 주빌리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거 3개 이렇게 날개 이렇게 있는 거. 근데 정말 힘들었는데 보니까 친구들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공찌님 유튜브 영상 보니까 그 촬영한 거 있죠? 유튜브 영상 중에. 네네. 여기 있거든요. 이거예요? 네네. 뒤쪽이었던 거. 네네. 이게 이제 1학년 학생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네네. 야, 근데 퀄리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친구들보다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된 거라서 그러니까 1학년 친구들 다 나와서 만들긴 했는데 조금 재료 같은 거 어떻게 자르면 더 좋을지 이런 선배들의 피드백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조금 저퀄리티라고 생각은 합니다. 와, 진짜 이게요? 네네. 정말 잘 만든 것도 있긴 했지만 조금 많이 마감 시간도 촉박하기도 했고 마무리를 많이 못했더라고요. 그럼 미영님 1학년 때는 어떤 거 만드셨어요? 저는 디즈니 콘서트홀을 만들었어요. 그 사진도 있으시죠? 네, 찾으면 있어요. 주시면 일단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빌리 교회 만든 것도 있던데 영상 보니까. 네, 좀 더 앞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네. 네, 방금 거기 모니터. 네. 여기 있네 주빌리 교회. 네네. 진짜 이게 그러니까 전개가 되는 면이 아니에요. 네. 구 있죠, 구 스피어. 구의 일부를 잘라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만들기 힘들어요. 이쪽으로도 곡이 있고 여기로도 곡이 있고.
진짜 잘 맞는 거예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걔네들은 컨투어 시킨 것처럼 아예 아, 단면 그렇게 잘라가지고 그것도 했더라고요. 방법이죠. 와, 이거는 아마 한 학생이 목수여가지고 아마 잘 만들었던 걸로. 아버지가 목수여서? 아니 본인 직업이 목수여가지고. 건축물도 만들어보고 네. 그 각종 창호도 그리면서 네. 도면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시기였다면 네. 1학년 2학기 때는 어떤 걸 배우나요? 1학년 2학기 때는 아예 화장실 만들기를 시작을 하는데 아마 한 달 정도는 거의 컨셉 잡는 거에 대해서 되게 교수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셨던 것 같아요. 왜 화장실일까요, 하필? 근데 또 제가 생각하는 건데 약간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가장 작은 개념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컨셉 하나를 담기에는 좀 그럴듯한 게 나와서라고. 1학년이 하기에는 참 작은 단위라고 생각해서 저희 학교 커리큘럼 자체가 작은 것부터 크게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2학년 때 교수님께서 본인 이제 호텔을 가거나 어떤 공간을 가면 항상 화장실을 먼저 들어가서 본다는 그런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김명훈 교수님이라고. 그분도 화장실 가면은 타일들 붙이면서 이 타일이 이제 로스가 나지 않게 잘 커팅해가지고 공간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막 가운데 이제 코너비드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런 디테일이 화장실에 다 숨어 있다고 했었는데 네. 그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이거 할 때도 그 타일 같은 것도 자기가 직접 디자인해서 약간 저희가 우드락으로 막 모양 만들어내가지고 그 자기 타일을 설계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이 화장실을 하면서 이제 살짝 칼집을 낸 다음에 약간 샤프 등으로 밀어주거나 하면은 그렇게 자국이 남아서 진짜 거기 위에 광택제를 위에 해가지고 타일처럼 만들어서 이게 약간 수공예 이거 변기도 저희가 직접 만들거든요. 열정적으로 와 이 타일 하나하나 하면서 이제 진짜 재밌었겠다. 맞아요. 다 애들이 다 다른 타일 가지고 핀터레스트를 많이 참고하잖아요. 거기에서 나 이거 내 컨셉이랑 비슷한데? 이러면서 하다가도 또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내고 막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맞아, 보통 그런 굉장히 많은 참고 자료 따라해보면서 거기서 본인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왠지 이런 거는 공모전 내도 됐을 법한데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1학년 애들 2학기 프로젝트로 공모전 제출하고 있더라고요. 컨셉을 잡고 이랬다는 거는 공모전에게 적합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미영님께서는 그때 화장실 컨셉이 뭐였어요? 저는 캠핑파이어 속의 대화? 솔직한 대화? 약간 이런 거였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포플 또 만드시고 어디 합격하시고 이러면은 나중에 포플 엿보기 할 때 한 번 더 와서 인터뷰 요청 드릴게요. 네. 근데 꼭 넣어주세요. 그러면 2학년 1학기 때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나요? 이슈가는 건축가? 한참 조금 핫했던 건축가들을 각자 정해가지고 소개를 먼저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창을 사게 됐는지 이런 것부터 분석하고 이제 그 사람들의 신념? 이런 공부를 처음엔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공부가 끝나고 이제 먼저 3x3이라고 3m, 3m짜리 건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분반마다 스타일이 너무 다른데 3x3을 주고 정말 콤팩트하게 만드는 분반도 있었고 높이도 3m예요? 그건 아니에요. 가로, 세로 면적 네. 파빌리온에 가깝네요. 파빌리온이네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조밀조밀하게 해가지고 건물을 만들어냈거든요. 각자 클라이언트도 설정하고 장소도 자기가 직접 정한 다음에 이때 좀 최소한의 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고 그거를 어떻게 살려낼 건지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야, 3m, 3m 진짜 작은 공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도 약간 스케일감 잘 안 잡혀가지고 문 열면 바로 계단이 있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다 다양하게 나와서 그게 조금 신기했던 것 같아요. 커리큘럼이 되게 재밌네요. 저학년 때 커리큘럼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클라이언트는 약간 사람 같은 네, 사람을 설정하고 가끔 가다가 짱구나 약간 캐릭터에 집을 지어주고 싶다라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렇게는 하지 말라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무당을 설정을 했었어요. 저는 뭔가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뭔가 갈망이 있다 해야 할까요? 특이하다. 좀 뭔가 흥미로웠어가지고 무당 분을 클라이언트로 해가지고 뭐가 들어갔어요? 3m 안에? 3m 안에 말고 상상주택 이제 지금 이거 얘기하는 네네. 예. 3m에는 제가 클라이언트였고요. 상상주택. 네, 상상주택에서는 무당으로 설정하고 이제 그 사람이 연예인을 하다가 무속인의 길을 걷는 약간 이런 서사가 있었어가지고 그 사람을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약간 자기를 어떻게 표출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상주택을 지었었어요. 상상주택 할 때는 규모가 어느 정도였어요? 각자 설정하기 나름이어가지고 저는 절에 있는 저기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무각사 털을 떼가지고 거기 아예 신성한 곳이다라고 설정을 하고 들어갔던 거여서 면적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럼 3m, 3m 그거 하고 상상주택 하고 또 네. 어떤 걸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면 디자인을 들어가는데요. 학교 앞에 있는 부지를 설정해서 그 가로면에 있는 건축물에 어떻게 꾸밀지 각자가 이제 건물의 형태를 설정하고 용도를 설정하고 인면을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파사드 디자인 프로젝트. 인면 디자인만 다루는 커리큘럼도 있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떻게 화려하고 확실하게 만들지 약간 이런 공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과감해지면 좋겠다라는 약간 2학년 커리큘럼 그런 느낌이 딱 있어가지고 정말 2학년 1학기 때는 진짜 재밌었어요. 이게 2학년 1학기 때까지 커리큘럼을 보면은 이제 모델 변태들이 구할 만한 커리큘럼이 되게 많거든요. 네, 왠지 모델 되게 잘 만드는 애들도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막 재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친구들도 많았고 진짜 약간 제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한지로 만들었었어요. 아 진짜? 아 여기 내 앞에 있었구나. 한지에다가 약간 무소인들의 색깔? 약간 그런 색들 제가 정리를 따로 해가지고 인면 디자인도 그렇게 했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면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조금 건축물 만드는 데 집중을 했죠. 네, 맞아요. 그때 어떤 프로젝트 하셨어요? 2학년 2학기 때는 아트센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학년 1학기 때는 사이트 조사 이런 걸 되게 간결하게 했었는데 2학기 때부터는 디지털 작업을 좀 더 선호하셨고 이제 좀 프로그램을 다뤄봐라 라는 식으로 하셨어가지고 좀 더 그럴듯한 건축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택이나 인면 디자인 하다가 문화센터 하면 갑자기 규모가 엄청 커진 거잖아요. 네. 그 규모가 너무 커진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이트를 설정하고 그런 거를 되게 힘들어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아 사이트를 지정해 주지 않았어요? 네, 각자 자기 컨셉에 맞는 땅을 골라서 외국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그냥 그럴듯한 그 자기가 생각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말 어울리는 최적지에 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사이트 조사를 하려니까 다들 광주에다가 이제 편안하게 동구 쪽으로 설정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사이트 정하고 사이트 조사가 돼야 설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사이트가 바뀌는 친구들도 있죠. 아, 네. 그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요. 사이트 딱 정해주는 게 참 쉬운데 그랬군요. 네. 그때 너무 좀 갑자기 컴퓨터 작업을 하라고 하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도 많았고 이제 컴퓨터가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이런 게 되게 많이 혼동이었었던 것 있는 친구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들어갔어가지고 근데 2학년 때까지는 컴퓨터 작업을 안 한다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3학년 때부터 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노트북 있는 친구들은 노트북으로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문화센터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광주의 역사를 한번 파보고 싶어가지고 광주 천에다가 건축물을 설계했었거든요. 천이랑 지상이랑 이어지게끔 해가지고 컨셉 이미지가 저는 떠오르는데 독립운동할 때 약간 흙에다가 숨겨놓고 태극기를 꺼내서 몰래 이제 독립하려고 했던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가지고 그 땅에서부터 태극기를 끌어올리는 듯한 디자인을 생각했어가지고 그 이미지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최대한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청치마로 재료를 선택해가지고 본 모형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선배한테 들었던 것 중에 제가 약간 화려한 디자인을 좋아했었어가지고 프랭크 게리가 약간 이런 식으로 청바지를 꾸겨가지고 만들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다라는 말을 들었었어가지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2학년의 배짱으로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양에 제가 마음대로 맞게 꿰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재료에 대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선배들이 이런 거 그럼 촛농 한번 녹여가지고 위에 붙일해서 고정시켜봐라 이런 식으로 팁을 줘가지고 같이 만들어주고 또 다른 재료도 고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PVC로 같이 꾸기면서 녹여가면서 약간 만드는 그런 그런 디테일을 한번 살려보려고 노력했던 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정말 그래서 청을 재료로 했던 게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교수님들도 재밌어 보인다, 약간 흥미로운데?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설계 성적이 좋으시죠? 네, 2학년 때는 좋았어요. 아 설계 성적 좋다는 얘기 들었어 누구한테 들었지?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2학년 때까지 정말 재밌었어요.
신기하네요. 근데 막 소프트웨어 같은 거 이제 다루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배워요? 저희가 항상 했던 생각이 왜 안 알려주지? 약간 이런 게 많았거든요. 왜냐면 2학년 때까지 계속 디자인적인 부분을 계속 알려주시다 보니까 그래서 교수님 성향도 다 되게 달라가지고 좀 2학년 때는 항상 교수님들 하셨던 말씀이 약간 조금 과감해져라 약간 이런 거였어가지고 치수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자 습득하는 알아서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떠한 법률을 따져가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 막 거리 계산하는 그런 것도 처음 들어가게 된 거여가지고 여기는 시다 마스터라는 그런 제도가 딱죠. 이때는 없었어요. 제가 3학년 때는. 이제 3학년 때 제가 부회장이 되면서 1학년이랑 2학년에 멘토의 개념을 넣었던 거지. 근데 친한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있으면은 서로 이제 알려주는 그런 게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선배들한테 배울 게 많아지고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건축학과 부회장 하실 때 네. 멘토 멘티라는 시스템을 만드셨다고요? 네, 그때 도입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선배한테 배우고 이런 시스템인 거죠? 네, 약간 의무감을 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1학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게 조금 있는데 1학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 만들기가 가장 큰 프로젝트인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CAD 도면이나 이런 거로 참고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자료는 이제 1학년들이 바로 찾기 힘드니까 그런 거에 대해 선배들이 도와주고 3학년 때는 1년 동안 부회장이셨어요? 네, 1년 동안 부회장이었고 네. 그럼 그거 하면서 설계도 같이 하신 거죠? 네. 그럼 3학년 1학기 때는 어떤 설계를 하나요? 먼저 조별과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의 정의를 먼저 배웁니다. 청소년의 정의. 네, 먼저 이제 청소년을 각자 생각하는 의미를 생각하고 컨셉을 정하고 이제 사이트로 주어진 곳에서 청소년 센터가 지어지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달 내내 조별과제 하면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개인 설계로 빠지는 경우예요. 청소년 센터라는 게 뭐예요, 근데? 문화센터 곁들여진 교육시설? 아. 그렇다고 막 완전 교육시설은 아닌데 문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문화센터.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센. 네, 문센. 있는 단어예요, 문센이라는 게? 줄여서 문센.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는 노인 주거시설 네. 하시고요. 이거는 리모델링 프로젝트도 같이 곁들여서 했었어요. 곁들여서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새로 시설이 들어가고 그거랑 어떻게 이어지는지 노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쵸. 네, 3학년 때는 약간 청소년 법규나 노인 법규 이런 거를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알려주지도 않았던 약간 그런 단어들을 생소하니까 좀 더 어렵고 내가 찾는 게 맞나? 약간 이런 계속 약간 의문을 가지면서 공부했던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하면서도 모르겠는 네, 되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해도 내가 직접 노인이 되지 않고서는 난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나름 딴에는 노인을 생각하고 만들었던 건데 정말 노인들이 뭐 이용을 못하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지는 게 제가 느껴졌거든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낮은 광장 같은 느낌을 넣었었는데 근데 좀 낮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최근에 무릎이 안 좋아져가지고 좀 많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정말 계단조차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계를 잘못했구나. 정말 그 사람이 되어야 좀 제대로 된 설계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조금 회의감도 들고 좀 다시 건축을 조금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해도 정말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계속 공부를 하는 학문이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어요. 3학년 때 커리큘럼 좀 빡세네요. 네, 그래서 많이 휴학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디지털 작업하고 이제 조별과제도 좀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별과제에서 많이 이탈 나는 경우도 많고 서로 이제 감정 싸움도 한 번씩 하고 나는 그래. 밤 이만큼 쐈는데 너는 왜 안 새냐 약간 조별과제가 원래 어려워요. 네. 4학년 때가 조별과제가 많나 봐요. 1, 2학기 둘 다 한 달 내내 조별과제를 해요. 그래서 청소년 정의 한 달 정도 잡고 레퍼런스 공부하고 판넬도 계속 일주일에 2번씩 계속 밤새면서 만드니까 많이 지쳤던 근데 그 와중에 저는 부회장도 하고 이러니까 멘탈이 터져가지고 그때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학생이 부회장하면서는 또 어떤 거 하셨어요? 멘토 멘티도 하셨는데. 이제 저희 학교 기자단을 이제 회장 오빠랑 같이 만들게 됐어요. 저희 그 사이트는 그 인스타그램에 있긴 한데 네, 그 만드신 기자단 그거예요? 네, 인스타그램 지금 활발하진 않은데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아무튼 계속 호스를 늘려가면서 작업하고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3학년 때 건축학과 부회장을 하시고 4학년은 1년 동안 또 건축학과 회장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럼 더 바빠지셨겠네요. 근데 저 바쁠 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 이때예요? 네, 코로나가 막 터져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도 방안이 없고 이제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여가지고 이제 학생회 활동을 아예 자체를 못하니까 조금 많이 아쉬웠던 학년이었어요. 맞네요. 4학년 수업을 보통 다 비대면으로 진행했어요? 4학년 1학기는 아예 비대면으로 하다가 막판에 이제 결과물을 제출하거나 발표할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나와서 하고 공모전을 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학교에 나오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4학년 1학기 때는 어떤 걸 배우셨어요? 이제 사무지구 대로변 쪽을 설계하는 블럭 단위로 이제 설계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자기가 지정받은 땅에 자기가 회사를 설정하고 그 회사에 걸맞는 뭐 디자인이나 내용이나 정말 설계다운 설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설계다운 설계라는 게 그 실시에 가까운 설계란 말씀이세요? 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한 2, 3학년 때 하던 설계처럼 하다가 이제 실시 도면에 들어가야 되니까 대로변을 뭐 몇 미터 떼야 되는지 이런 공부를 조금 더 법규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가는 약간 그래서 실시 도면 들어가니까 와 장난 아니다. 큰일 났다. 이때 실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지 않아서 그냥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실시 도면이 있는 도면을 보면서 자기가 직접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선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스프링클러는 이렇게 되구나, 이 반경에만 조명이 비어 보이구나,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사소한 디테일이 보이니까 애들마다 다 건물 지나가면 야 여기 있는 거 봐봐 이러면서 약간 자기가 직접 공부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공부하냐에 따라서 조금 좀 퀄리티가 달라지는 그런 게 좀 컸어요. 자기가 직접 공부하지 않은 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수님도 알려주시긴 하는데 실무 경험이 있는 분이랑 없는 분이랑 되게 배우는 게 조금 달라서 다른 느낌으로 좋긴 했는데 조금 저는 실무 교수님은 아니셔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되면 되는구나 그렇게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사실 이때 선배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많이 배우는 게 다르겠네요. 네, 이때도 좀 그런 게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멘토 멘티 시스템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3학년 때 했던 멘토 멘티가 전통성을 이어가려면 제가 다음에도 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학년 때도 넣었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전학년을 묶기는 좀 그랬고 1학년, 2학년이라도 묶어서 그나마 학교에 안 나온 애들을 그래도 어떻게든 선배를 만들어줘야 저희 학교는 이게 그 학년의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돈독해야 되고 좀 더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약간 내 동생 이런 분위기가 많이 커서 그땐 조금 멘토 멘티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좀 더 끈끈하게 만들어줘야겠다라는 개념으로 넣었고 이번 연애는 이제 새로 맡은 회장 오빠가 좀 더 이제 이걸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도 있었고 하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어가지고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멘토 시스템 만들어서 각자 조마다 어떻게 공부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약간 이런 게 다 달라가지고 각자 그렇게 잘 진행하고 있어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묶는다는 게 네. 1, 2, 3, 4, 5 이게 한 세트 이렇게 묶는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안 된 조도 있고 재밌긴 하겠다. 근데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1학년 친구들이. 저는 학교에 이제 사람들이 다 언니, 오빠들, 내 동생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1학년 멘티 애들이 도와주러 왔었는데 선배님은 뭐 드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나름 제가 5학년이 됐다고 그런 취급 받는 게 조금 그래서 5학년, 1학년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어지는 게 아니어가지고 5학년은 4학년, 4학년, 3학년, 3학년, 2학년 이렇게 쭈르륵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졌던 사실 1학년 때 생각해보시면 한두 살 차이가 엄청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4학년 2학기 때는 어떤 걸 배울까요? 이제 교수님들께서 부지를 설정해 주시는데 도시 설계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시 설계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니까 사이트 조사도 되게 커가지고 모든 한 학년이 거기에 투입이 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분반별로 진행하고 그러다 또 다시 분반들이 이제 아르트안을 만들면 거기서 선정해가지고 그 안에 대해서 택지에 나눠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땅을 골라서 자기 설계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거용지면 주거시설 넣고 뭐 포디움이 들어갈 수 있는 데라면 이제 포디움이 들어가고 이렇게 각자가 설정하는 게 다 달라가지고 더 다양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17인, 18인 막 이렇게 제 유튜브에도 있는데 약간 숫자가 많으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서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많이 힘들었던 17인, 18인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 학년이 다 모인 거예요? 한 분반마다 알트 투안을 만들어서 거기서 선정해가지고 또 이제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그게 최종 선택이 되는 그런 7인, 18인이 한 학년인 거예요? 한 분반인 거예요? 한 분반이요. 두 분반이에요? 세 분반이요. 인원이 꽤 많네. 네, 이제 1학기 때는 졸업작품을 하고 2학기 때는 그걸로 실시도면 치시는 거죠? 네 제가 듣기로는 아직은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졸업작품 잘 하셨나요? 아니, 처음에 의욕은 좀, 진짜 엄청난 걸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의욕이 불탔던 것 같고, 이제 교수님들이랑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을 나는 엄청난 생각이라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제 개념을 어떻게 뒷받침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처음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제 머릿속을 거쳐서 나가야 하는 거니까 그만큼 책임도 막중했던 것 같고 내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제가 아는 양이 별로 없으면 또 부실한 설계가 되니까 열심히 하려고는 했는데 의욕이 앞섰던 걸로. 나중에 포트폴리오 만들어지면 그때 좀 더 자세히 네. 소개하는 걸로 할게요.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그래요? 그러면 1년 뒤 미영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또 이런저런 일상 유튜브를 올리면서 약간 제 인생 설계를 할 것 같아요. 건축물에 대한 설계는 그만하고 약간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면 정말 잘 살 수 있을지 약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저는 약간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네요. 자기계발도 열심히 신경 쓰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게 큰 것 같아요. 되게 명쾌한 목표인 것 같아요. 멋진 사람이 되겠다. 그럼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당당한 커리어만. 당커가 되겠다. 네. 약간 저 어렸을 때부터 그 커피 들고 구두를 또각또각 신으면서 그 머리를 휘날리면서 사원증을 목에 걸는 그런 제 로망이랄까? 약간 나는 꼭 그렇게 멋지게 살 거야 라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제가 상상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조금 더 도달하게끔 열심히 그동안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건축학과를 다니고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 한마디 하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실 유튜브에 막 건축학과 영상 올린 건 몇 번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학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저의 이야기를 좀 담고 싶어가지고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막 다이어트도 하고 막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좋아하고 화장하는 것도 좋아하고 다양한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건축학과 코인 한번 타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봤는데 생각보다 건축학과에 관심 많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댓글로 건축학과 힘드나요? 건축학과 가려면 미술 열심히 해야 하나요?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 고등학생 친구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의 매력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건축학과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하면서도 나 멋있어 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런 약간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항상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하다 보면서 좀 더 공부는 해야 할 게 너무 많고 얄팍하게 공부했다가는 안 되겠다 약간 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하고 싶으면은 일단은 학과에 합격해가지고 자기가 느껴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댓글로 물어봐 주시는데 그냥 하고 싶으면은 일단 저질러보고 자기가 정말 맞다 싶으면 좀 더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공부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동생들한테도 크리틱을 많이 해주는데 약간 자기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제 눈치 안 보고 그냥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게 큰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동치 구독.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 이게. 물어볼게요. 네. 그럼 인터뷰 끝마치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건축학과 한 학생으로서가 아닌 약간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잘 나타난 이 공지 계정에 구독과 좋아요를 정말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 유튜브 채널 링크는 제 정보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정보는 또 많은 건축학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포트폴리오 만들어지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